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나영 씨가 네, 이쪽 저랑 멀어지고 싶으신 거예요. 네. 자,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나영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1화부터 4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드라마를 네 번째 에피소드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나영입니다. 네, 이종필 감독님. 네. 진심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사진과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1화부터 4화까지 보고 굉장히 많이 또 힐링이 됐고 정말 함께 여행을 다녀온 그런 느낌이 드는데 1화부터 4화까지 우리 박하경 여행기 4편을 함께 봤습니다. 굉장히 뜻하지 않은 만남도 있었고요. 그리고 순간들도 있었고 기적 같은 만남도 있었는데 힐링과 공감을 함께 얻었던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딱 토요일 하루를 여행 간다는 그 설정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 여쭐게요. 박하경 여행기 어떤 작품입니까? 네. 박하경 여행기는 제목 그대로 국어 선생님 박하경 씨가 월화수목금 일주일을 잘 일하고 혹은 살아내고 토요일을 맞이해서 그냥 대단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서 걷고 먹고 멍 때리는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냥 막연한 여행을 평범하게 떠났다가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그 평범했던 여행이 혹은 그 하루가 특별해지는 그런 어떤 여행기니까 로드무비처럼 유랑하는 또 명랑한 톤에 또한 또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8부작 시리즈입니다. 네, 사실 대리만족이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큰 힘을 주거든요. 박하경과 함께 먹고 걷고 멍 때리는 그런 순간을 함께 맞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미 이종필 감독님께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나영이 박하경 그 자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 작품을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나영 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지 않으실까요? 우린 알겠는데. 네. 네.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일단은 굉장히 좀 독특한 구성, 그 미드폼 컨텐츠라고 하죠. 그냥 그런 구성 자체도 너무 좋았고 이제 시나리오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너무 담백해서 요즘에 너무 딱 어울리는 작품 아닐까? 그래서 좀 고민 없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종필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 감성, 감독님의 그 감성이 이 드라마와 어우러질 때 어떨까라는 궁금증도 꽤 많기도 했었어요. 네. 이종필 감독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그 이나영 자체가 박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나영 씨여야만 했습니까? 이종필 감독님. 그러니까 인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래서 이나영 배우님 했으면 좋겠다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본도 다 손미 작가님이랑 이걸 기획할 때 이야기 나눌 때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이야기 나눌 때 그냥 막연하게 이거를 그리면서 대본도 다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작가님도 저도 그냥 이나영 배우님이 나오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리고 찍으면서 혹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생각을 해보면 뭐랄까? 그냥 일단은 되게 좋으세요. 뭐예요? 그리고 갑자기 팬심을.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연기가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박하경이란 캐릭터가 대부분은 이 컨텐츠 이 시리즈 자체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꼭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캐릭터 혹은 배우들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연기를 되게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몰입을 많이 하고 강렬한 모습. 네. 근데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대리만족할 수 있으려면 이입을 해야 되고 이입을 하려면은 그 몰입이 맞으면은 참 이입하기 좋겠지만 어떤 분이 박하경을 하면은 다 이입하고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한다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편한 사람이 좋지만 정확히 하면 그 편하게 보이는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분은 네. 그랬던 거 무슨 말씀인지 아니었을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해서 기사를 아닙니다.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박하경 여행기를 연출 맡으면서 작가님하고 동시에 그냥 떠오르는 인물이 이나영 씨였고 이나영 씨를 통해서 박하경이라는 그 여행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현실에 딱 발붙이고 우리네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나영이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이 박하경 여행기는 8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4편을 보셨지만 4편이 더 다음 주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8번의 만남, 그리고 8번의 여행지, 다른 4군데는 또 어딜지 무척 궁금해지고요. 초특급 캐스팅이 또 가득하다는 정보가 있는데 오늘 1화에서 4화까지 이미 보셨지만 구교환, 박인환, 서연우, 선우정아, 신현지 그리고 한예리 배우 외에도요. 기래연, 박세환, 심은경, 조현철 이 배우분들을 또 박하경 여행기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로케이션이 장소가 해남, 군산, 부산, 속초, 대전, 서울, 제주, 경주까지 방방곡곡을 곳곳을 저희가 박하경 여행기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겨볼까 하는데요. 작품 보시고 나서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5화에서 8화까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요. 뭐 연기적인 부분이나 연출적인 부분 궁금하신 점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벌써 들어주셨어요. 기자님 잠시만요. 네. 그리고 중앙의 기자님은 잠시 후에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 오스엔 김보라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에게 둘 다 질문 드릴게요. 네. 먼저 감독님에게는 이게 드라마 연출은 이번이 처음이신데 그 영화 연출하실 때와 어떤 점에 좀 차별성을 느꼈고 좀 어떻게 다르게 잘 보이게 하려고 연출하셨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고요. 또 이나영 씨에게는 이번이 좀 4년 만에 드라마를 하게 되셨는데 좀 그동안에 좀 많이 환경이 달라져서 좀 이번에 하면서 좀 어떤 점에서 좀 달라진 점을 느꼈고 또 이번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대사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남아있는 대사와 에피소드는 어떤 거를 가장 기억에 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일단 우리 영화를 통해서 계속 대중들을 만나왔었는데 이번에 드라마를 연출하셨어요. 뭐가 가장 차별점인지? 네, 저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영화랑 드라마 작업을 처음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고요. 러닝타임 차이가 있어서 그냥 이 주어진 러닝타임 안에서 어떤 기승전결이랄까 혹은 보는 사람이 좀 그거는 하고 싶었거든요. 시리즈도 많고 드라마도 많지만 스토리가 이어지는 시리즈도 있는가 하면 이거는 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25분 내외로 이야기가 종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드라마적인 흐름이 어쨌든 감정적인 갈무리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영화랑 크게 다르지 않게 작업을 했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화 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시리즈나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다음화를 안 볼 수 없게끔 끝에 엔딩 가서 맛집, 엔딩 맛집. 네, 엔딩에 막 빠바바바밤 뭐 이렇게 뭐 이런 근데 그런 게 없을까봐 보셔서 아시겠지만 끝에 이제 다음화에 특별 출연한 배우의 어떤 무엇들을 좀 뜬금없이 하지만 같은 시간대 혹은 이 사람만 보여줄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 그런 꼭지 혹은 쿠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넣은 게 영화랑 드라마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나영 씨께는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시청자들 만나는데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이나영 씨도 이런 미드폼이 굉장히 요즘에 좋을 것 같다 해서 선택을 하셨다 그랬는데 좀 연기를 하시면서 또는 환경 그 촬영장에서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오히려 제가 느끼는 다른 점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드폼이 생기고 어떤 컨텐츠적으로 다양성이 생긴 거에 대한 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 말씀대로 촬영을 하면서나 이런 환경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특히나 이번 작품이 이렇게 웨이브에서도 많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더 램프 제작사나 감독님도 그렇고 굉장히 그냥 정말 영화 찍는 기분이었어요. 호흡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도 없었고 뭐 긴 호흡들도 그냥 제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많이 열어주셔서 제가 찍는 환경에 대해서는 큰 차이점은 전혀 못 느꼈고 오히려 진짜 영화 같은 현장이어서 저는 연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약간 지금 기억에 남는 대사는 뭐 그냥 그 에피소드마다의 약간 포인트들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이제 한예리 씨가 얘기하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꿈이라는 그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저한테도 내가 지금 현실에서는 또 나의 다른 제자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나도 그런 열정과 막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한방. 그리고 이제 나중에 8화 경주에서 나오는데 거기 이제 심은경 씨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어떤 시시컬 얘기해도 돼요? 이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시시컬컬한 이야기를 할 만한 친구가 없다. 약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가끔 만나는 사람 뭐 했을 때 뭔가 나의 안부를 나의 어떤 지금의 거를 브리핑을 해야 되고 뭘 얘기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정말 그냥 시시컬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겠구나라는 좀 그런 단어들에서 좀 많은 걸 많이 느꼈었어요. 네. 이게 참 희한하게 연기를 하면서도 나한테 공감되는 대사들 있잖아요. 그게 또 시청자들한테도 또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전달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에피소드도 질문 주셨거든요. 촬영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뭐 에피소드. 이게 근데 정말 이렇게 보셨다시피 매 에피소드마다 뭔가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이게 아무래도 장소가 다르고 또 나오는 배우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한 편 한 편의 영화 같이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촬영을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을 한 게 매 장소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상대 배우분들도 그렇고 이게 다 다르니까 저도 뭔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여행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설정으로는 제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만나서의 뭔가 약간 뭐 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저도 현장에서 녹아져 들어가야지 제가 나올 수 있는 리액션들이 많아야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 다 달라서 이게 좀 저한테는 진짜 너무 소중한 8개의 에피소드. 8편의 작품을. 네.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이렇게 할 때도 제가 이 정말 멋진 배우분들과 언제 이렇게 만나고 언제 이렇게 연기를 해볼까라는 정말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도 제가 이분들의 누가 되지 않게도 되게 긴장을 했고 또 긴장을 하면서도 매번 촬영 현장에 너무 설레었었어요. 이분들과의 연기 호흡이 짧지만 며칠밖에는 못 찍었지만 그래도 이 어떤 시너지가 어떤 분위기와 어떤 게 나올지 너무 진짜 저조차도 되게 좀 기다려지는 느낌이고 던져졌었거든요. 연기할 때도.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점점 더 이 작품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네. 근데 아마도 그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과의 호흡이나 케미에 대해서는 또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들어주셨다. 여기요. 네.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신문의 김은영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예, 작품 너무 잘 봤고요. 그 두 분께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일단 감독님께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홍보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힐링, 뭐 따뜻함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는데 사실 오늘 네 편을 보니까 단순히 그냥 따뜻하고 힐링이라기보다는 어떤 여행 혹은 이렇게 삶에서의 쓸쓸한 어떤 순간들, 그리고 좀 아픔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그 제자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것들 자신의 어떤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굉장한 좀 깊이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그냥 따뜻한 힐링 드라마 이상의 어떤 좀 감독님이 작품에 녹이고 싶었던 어떤 주제의식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쨌든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좀 더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배우님께는 이게 이제 스토리가 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우님께서 약간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 같지만 되게 그 평범한 목소리로 노래를 길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박인환 선생하고 이렇게 좀 언쟁을 하고 어때 이렇게 이 뭐지 문자를 보고 그냥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 같은 것들이 스토리를 담고 있지 않는데 굉장히 마음을 흔드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들 하실 때 좀 어떤 그 마음가짐이나 기분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이 박하경 여행기를 통해서 주고 싶었던 주제의식이나 메시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감독님. 네, 우선 힐링으로 홍보했는데 힐링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 힐링도 있으나 네. 더 깊이가 있다라는 아니 근데 아주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근데 그 소위 말하는 힐링이랄까 웰빙이랄까 좀 낯간지러워서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지? 쓸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독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말 힐링일 수 있겠다. 너무 이렇게 간지럽히는 힐링 말고 정말 뭔가 정화되는 거, 맑은 카타르시스라고나 할까?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웃기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좀 재밌고 웃기고 싶었는데 찍다 보니까 흐름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면 이것을 연출할 때 혹은 배우분들과 작업을 하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거는 특히 영화 작업할 때는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스토리가 세는데 그 스토리가 진행을 하려면 배우분이 이 정도 연기는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작업에 같은 경우는 좀 하여튼 억지스럽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원칙이 있어서 그냥 억지로 해야 돼서 하는 연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쓸쓸일 수도 있고 따뜻하실 수도 있고 저도 찍고 나서 혹은 찍고 나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게 뭐 괜찮다? 이런 모양새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다 보면 저 밑바닥에 저 바닥에 있는 어둠을 끌어내서 마주하고 그걸 씻어 보냈을 때 느끼는 힐링이 있거든요. 아마 박하경 여행기가 그런 힐링을 좀 전해주지 않나 싶은데 감독님이 그러면 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뭔지도 궁금해요. 작품을 통해서. 메시지는 네. 이유 없이 되게 우울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기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쁘면 안 되는데 곧 우울한 일이 들이닥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하면서 뭐 메시지라고 굳이 말씀드리면 그냥 여행이라는 건 어떤 도구랄까 틈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이야기 드라마를 볼 때 그냥 좀 우울해도 우울한 상태로 괜찮아. 그러다 기쁘면 또 기쁜 것도 괜찮고 뭐 다 뭔가 이게 공감이 간다면 되게 신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내밀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 어떤 순간들을 그린 거라서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린 다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되게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뭐 그런 그게 드라마라는 거에 또 본질이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나영 씨, 우리 기자님께서 보시면서 그 감성이 딱 맞닿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공감을 느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린 게 제가 진짜 딱 그 포인트들에서 굉장히 다들 뭔가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였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8편의 에피소드에서 제가 시나리오상 울어야 되는 씬은 2씬밖에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제가 정말 2번째 에피소드를 찍으면서는 감독님한테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막 한예일 씨랑 뭐 서로 선생님 잘 지내요 뭐 너무 눈물이 나서 그 눈물을 참느라고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고 그래서 아마 그 전체적인 느낌이 뭔지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조금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을 찍을 때 계속 덜어내자였어요. 처음에는 멍 때리는 표정만 잘하면 되겠다. 먹는 거를 잘하면 되겠다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말 멍 때리는 표정을 찍거나 먹는 씬을 찍을 때조차도 덜어내자. 잘하려고 하지 말자. 계속 이거가 저의 좀 숙제였었고 그랬을 때 아마 정해놓은 규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작품에 비해서 마음이 더 많이 동요가 됐나 봐요. 어떤 사람들에게 모두 다. 그러니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그냥 공감 같은 느낌이니까 이 슬퍼서의 눈물보다는 뭔가 이상한 애틋함? 뭐 예를 들면 무건수행하는 선우정아 씨를 봐도 눈만 봐도 정말 울컥하고 막 약간 이런 서로에 대한 이해도 뭔지 모르는 다 환경과 뭔가의 기준들은 다르지만 그냥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왔었던 작품이어서 저조차도 되게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빛이라는 노래도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인 CD거든요. 연습을 제가 하신 건가요? 네, 연습도 보기엔 엄청 뭐 어색하지만 저는 그 어색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못 부르는 저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나서 엄청 감독님한테 저 춤 너무 잘 추시죠. 만족했어요? 전 너무 잘 춰서 요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 그래서 이거 요즘에 클럽에서 유행하는 거 아닌가요? 저 너무 잘 춘 거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감독님 너무 짧게 쓴 거 같은 거예요. 네, 짧게 그래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더 늘려달라고. 나중에 감독님 디렉터스 컷으로 꼭 좀 풀로 좀 내주세요. 그 노래도 제가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서 접했는데 백현희 선배님의 노래 그 빛이라는 걸 제가 너무 좋아서 연습도 많이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르면서 감독님한테 그랬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멍한 얼굴과 멍 때리는 어떤 이렇게 좀 아마추어 같이 하는 모습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할지를 보게 되는 시청자들보다는 그 안에 같이 들어와서 그냥 자기 어떤 그냥 생각들이 빠져 있는 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초반에 그런 말씀을 좀 많이 저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나중에 4번째에서도 그 씬이 저한테는 좀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는 작품인데 되게 욕심 나는 씬이었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지만 이게 뭔지 모르게 뭔가 어른한테 어떤 말대꾸 아닌 말대꾸를 한 거고 그냥 돌아섰을 때 또다시 나의 엄마 아빠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오는 이상한 허무함과 뭔가의 이상한 자책과 뭔가 그냥 전체적인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이 흐르는 그 눈물이 저는 몇 번 겪어봐서 그럴 때 되게 하염없이 뭔가 씻어내는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떠한 인간의 쓸쓸함 같은 게 저는 있어서 그게 잘 앞뒤가 설명이 잘 안 되더라도 그 씬 하나로 그냥 뭔가 같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린 씬이긴 해요. 그래서 그 2가지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잘 전달이 됐고 그리고 이나영 씨가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촬영을 하면서 누구를 봐도 그 마음 상대가 이해가 돼서 눈물이 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저 뒤쪽으로 가볼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매 에피소드마다 되게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시는데 좀 케미스트리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가 특별 출연한 배우가 누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보신 화 중에서는 구교환 배우님이 진짜 예, 각인이 되죠. 예. 자, 일단 이나영 씨께 먼저 여쭐게요. 아마
거의 약간 특별 출연 느낌인데 오셔서 매 화마다 배우분들이 열연을 펼쳤어요. 열연을. 일단 호흡은 어땠는지. 아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저조차 이게 처음 이제 그분들 그 많은 배우분들이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랐고 정말 너무 연기해보고 싶은 배우분들이 이만큼 다 출연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좀 매 에피소드마다 너무 다른 분위기여서 그냥 제가 준비하고 갈 게 좀 없었어요. 그래서 1편의 그 선우정아님도 서현우 씨는 제가 두 번째 호흡이었는데 뷰티풀 데이즈에서 한번 호흡을 맞췄고 두 번째여서 훨씬 더 편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선우정아님도 뭔가 뭐를 다 좀 정말 배우처럼 뭔가의 색깔을 다 지우고 딱 현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정말 선우정아님을 감정을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할 게 하나도 없고 선우정아 씨인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정말 약간 배우 모드로 다 그냥 연기자의 네. 모습으로. 예. 그리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잘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그 눈빛을 따라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매 회마다 그러니까 한예리 씨도 제가 보면은 눈빛 보면 계속 눈물이 나오듯이 뭔가 그러니까 그 환경 안에 계속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견 씨 너무 뵙고 싶었던 배우였고 또 그런 멜로를 찍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너지라는 게 제가 구견 씨와는 그 세 번째 에피소드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약간 저희 뭐 예를 들면 욕심을 부리자면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같은 예, 그런 분위기의 무드와 또 이제 둘의 시너지가 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둘의 그런 대사톤들이 붙었을 때 어떤 재미들이 있을까 보는 사람들한테도 좀 그런 거를 궁금해 주고 싶었던 그냥 이런 느낌이었고 박일환 선생님도 그냥 그 좀 이상한 대립이 그리고 나중에 그 좀 싸한 그 느낌들 약간 쓸쓸한 그 느낌들이 어떻게 전달될까에 대한 거여서 저는 제가 오히려 굉장히 긴장하고 설레면서 가서 저는 그냥 그분들의 호흡에 그냥 묻혀져 갔던 오히려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조금 더 떨어져서 그분들의 리액션을 다 제가 좀 받아서 넘어가야 되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좀 원래 현장이 재밌다고는 제가 말을 잘은 못해요. 항상 긴장되고 뭔가를 나는 해결해야 되고 해내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는 정말 재밌게 찍었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누구라고 얘기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명을 꼽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면 가장 긴장하게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이나영 씨를 같이 연기를 딱 하면서.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긴장하고 갔지만 우리 현장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다 통하잖아요. 배우들 약간 이게 다 서로 열려 있고 서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서로의 설렘들이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것도. 그러면 바꿔서 가장 놀라게 한 사람은요? 이나영 씨를 누구 가장 한 명은 놀라게 지금 한 나와야 사람. 되지.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놀라게. 이렇게 연기를 한다고? 뭐 이런 놀람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특별 출연 배우분들이 나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같아요. 아 정말요? 다 뭔가 성격들이 비슷했어요. 연기하고 컷하면은 다 조용하게 딱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아마 선택하시기가 쉽지 않은. 그러면 캐스팅에 대해서 감독님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왜냐면 굉장히 화려한 배우분들이에요. 이번에 캐스팅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캐스팅 됐을까 혼자 생각해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대본 드리고 캐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뭐 아는 분들도 있었지만 첫 번째로는 그냥 바랬어요. 진심으로. 바랬다. 근데 가끔 꿈도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꿈처럼 이렇게 되었고 두 번째는 캐스팅 되고 물어봤었죠. 배우분들한테 이거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본이 좋았다.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공통적으로 그냥 이나영 배우님의 팬이었다.
그 세 가지가 네. 캐스팅 비화한 거죠. 예. 자, 바랬다. 그리고 대본이 좋았다. 이나영이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혜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과 이나영 배우 두 분께 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감독님은 아까 이제 25분 동안 이야기를 담으시면서 감정적인 갈무리를 담으려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들은 어떤 감상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나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게 연기를 하시면 상대 역이랑 적응해서 나오는 호흡도 있는데 이 작품은 오롯이 박하경이란 인물이 끌고 가야 되는 작품이고 또 이제 배우님 입장에서는 박하경의 감정선을 이끌어 가면서도 짧고 굵게 상대 배우와 호흡을 좀 나눠야 했잖아요. 좀 이런 데서 오는 부담이나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하려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시청자들이 어떤 감상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는지 질문 주셨어요. 네, 화마다 되게 다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기 했을 때에 이런 거겠지 하는 거에 가장 가까운 건 1화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1화는 그렇게 구성을 했다가 되게 전략적으로 2화 때는 완전 다른 톤으로 가져갔었고 또 3화는 또 여행을 가는 것 같다가 하면서도 또 다른 무엇이 있고 4화는 이거는 또 뭐지? 그래서 네, 아직 안 보셨지만 5화, 6화, 7화, 8화까지도 이런 식으로 다 다를 것이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 보는 개인의 어떤 이분들이 출근할 때 볼지 지하철에서 볼지 아니면 퇴근하고 볼지 혹은 주말에 볼지 혹은 또 시간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심심할 때 혹은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래서 어쨌든 되게 다양하게 화마다 만들었고 보실 때 감정에 따라서 각인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는 또 보는 거였거든요. 그 감정을 기억하고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보려면은 딱 정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거 딱 무엇이다라고 정리되지 않는 이 다양하게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느끼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또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토요일이 되면 꼭 보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고 뭐 이제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음식에 대한 것도 보면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저는 뭐 밀면도 너무 먹고 싶고 진짜 맛있었어요. 예. 그리고 김부각도 마지막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 또 하나하나 다 굉장히 신중하게 뭐 음식부터 장소까지 고르셨을 것 같고 자 이나영 씨 일단 박하경 여행기의 박하경 타이틀롤인데다가 혼자서 좀 그걸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집중을 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쉽다. 멍 때리는 거 잘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리액션을 잘하면 되겠다. 잘하면 이렇게 되겠다. 굉장히 쉽게 생각을 묻어가야겠다. 했어요. 네. 잘 묻어가면 좋겠다. 근데 뭔가 이제 감독님과 이제 손미 작가님을 같이 만나면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또 이제 서로 뭔가 잘 안 풀리는 부분들, 어떤 대사들, 나레이션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1부터 8까지를 다 저희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이걸 하면서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예,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고 내가 잘 어떻게 끌어가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제 불안감이 왔다가 오히려 이제 저희 약간 시작 전에는 에라 모르겠다 였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릭터를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나는 사람마다 다채로운 감정과 감성들이 나올 수 있었고 또 환경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가둬놓은 캐릭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지만 그냥 준비된 거 없이 현장 가서 제가 좀 더 집중을 하고 호흡을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던 것 같고 또 오히려 찍으면서 보니까 감독님한테도 어색할수록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스킬이 중요하거나 어떤 감정이 막 되게 그러니까 봐왔던 어떤 나의 준비된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어색한 왜냐면 처음 봤으니까 당연히 여행 가서의 어색한 기류가 흐를 거고 거기 나오는 이상한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오히려 저는 NG 컷 나올 때 감독님 이거 써주시면 안 돼요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건 좀 더 열어놔야지 보시는 분들도 더 편하고 공감도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더 묶어놓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점점점.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해서 저도 좀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 현장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었던 독특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작품이 탄생을 한 것 같아요. 감독이 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써줘서 나중에 뭐 또 좀 많이 나오는데 5화 이후에도 그런 거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잘 하시는 두 분 뭐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뜻밖의 상황들이 계속되고 그리고 기적적인 만남이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을 맡긴 그런 박하경의 모습을 만나는 게 관객으로서도 선물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번 왼쪽 끝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 드라마에 등장하는 연기가 시청자들에게 많이 힐링이 될 것 같은데 8편의 장소 로케이션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소 선정. 장소 선정은 화마다 이게 드라마도 얘기하고 싶은 거 혹은 느껴지는 표현하고 싶은 감정 다 달라서 장소도 어떤 화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고 어떤 화는 사실은 아무데나 상관없는 데도 있고 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남 미황사는 대본을 쓴 손민희 작가님이 저 절에서 있으면서 주지스님의 방구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네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되게 재밌는 미황사라는 저 땅끝이 정말 재밌는 장소여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선정한 건 아니지만 저희 음악 감독님이랑 얘기하다가 사랑에 실패하고 세상의 끝까지 못 가지만 한국의 끝까지는 가봐야겠다 해서 갔었을 때 저 절에서 머물렀었다고.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보는 게 1화에서는 중요했어서 해남 저 미황사였지 않았을까 싶고요. 2화는 군산인데 사실 작가님이 쓴 대본의 초고에는 광주였는데 네. 사실 2화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화여서 인물이 더 중요했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른 영화 촬영할 때 광주 가보면은 참 뭐가 없어가지고 지역 비하인가? 아무튼 죄송합니다. 근데 군산이 가깝고 서울 그래서 그리고 군산을 좀 좋아해서 그렇게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요지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화였던 것 같고요. 3화는 부산 영화제에 있어서 부산이었고요.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 4화는 이제 그런 식의 지역 분배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없어가지고 강원도여야겠다. 동해 바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왠지 강릉이랄까 양양이랄까 요즘 많이들 가는데 속초가 좀 더 뭔가 추억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상한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속초를 하게 되었고 5, 6, 7, 8은 그렇게 장소 갑니다. 제가 좀 재밌는 답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자님. 아니요, 솔직한 답을 계속 주셨고 저희 서로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곳곳이 참 많잖아요. 그 지역들을 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담으려고 지역들을 노력을 하신 것 같고 또 광주도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그 2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뭐 그 갤러리라든지 그 골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군산이랑 좀 더 맞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좀 감독처럼 얘기를 다시 이제 네네네. 하자면은 관광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느낌이. 네, 딱 그렇게 정해진 관광 스팟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헌팅을 갔을 때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그냥 뭔가 진짜 멍 때릴 것 같다 여기서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컨셉으로 딱 여기서 찍어야 되는 아니었고요. 막연하게 있었고 그렇게 사전에 우리 스태프분들이랑 장소 헌팅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찾은 것도 되게 많았었어요. 진짜로 여행을 간 것처럼 헌팅을 다녔고 여기 되게 좋다. 여기 이런 데가 있구나. 그렇게 즉흥적으로 찾아서 찍은 것도 많았습니다. 사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몰랐던 곳을 찾아서 이렇게 컨텐츠에 담아줬을 때 나 저기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게 참 고맙거든요. 그래서 1화 보면서도 나 절에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고 진짜 밀면 먹어야지
저 터미널 어디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음식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감독님? 음식 선정은 이 글을 쓴 손미 작가님이 먹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초고에는 먹는 게 없었고요. 처음에. 근데 저희 제작사 박은경 램프의 박영 대표님이 그래도 먹는 게 꼭 나왔으면 하나마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결정적으로는 이나영 배우님 먹는 거에 진심이셔서 맛있을 때 정말 이거 너무 맛있다고 먹는 장면 했고, 음식 선정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화니까 음식을 이제 작가님이 다시 먹는 거에 관심 없지만 뭐 넣자면 뭘까 했을 때 비빔밥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비빔밥이 있었고, 네 2화에서는 이제 전시회를 하니까 떡이라도 먹어야겠다 했던 것 같고, 3화 밀면은 정말로 그렇게 작가님이 먹는 거에 관심은 없지만 또 부산 가면 밀면을 꼭 먹는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거기 정말 맛있었다고 하시고, 네 김부각은 또 그렇게 할아버지가 했을 법한 음식이었고, 근데 김부각이 아주 맛있다고 실제로 하진 않으셨던 거 촬영할 때. 아니요, 저 김부각 되게 좋아해요. 김부각은 좋아하는데 우리 가져온 거는 아주 그 연기로 되게 맛있게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가져온 거는 좀 메소드였다라고 네, 지금 네, 얘기를 네,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그럼, 예. 네, 화마다 나올 법한 음식을 쭉쭉쭉쭉 해서 이제 끝까지 보시면은 네 진짜 음식의 진심인 화로 맞아요. 사실 네, 음식에 많은 추억이 담기고 의미가 담기고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음식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였던 것 같아요. 자,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오늘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자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나영 배우와 이종필 감독님이 처음 호흡을 맞추신 거잖아요. 두 분의 호흡은 어땠는지를 안 여쭤봤네요. 어떠셨나요, 나영 씨? 이종필 감독님 연출자로 만났는데. 근데 일단 처음 이제 미팅을 했을 때부터 그냥 둘이 이 작품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그게 그냥 똑같았어요. 아, 정말요? 둘이 보고 온 작품이 에릭 로메르 감독님의 작품은 다르지만 뭔가 이런 영화의 어떤, 그리고 뭐 분위 다 다르지만 뭔가 그런 이상한 통하는, 느낌. 응.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뭔가 보고 하나 찾아보고 싶은 영화가 감독님이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미 끝난 것 같은 느낌. 그럼 이종필은 또 다른 이나영 맞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 뭐냐면은 계속 아니 계속 그렇다고 해야 이나영 씨가 아까 옆에서부터 계속 잭 블랙 씨를 모셨다고. 우리 잭 블랙 감독님. 예. 쿵푸 팬더 지금. 잭 블랙 감독님은 호흡이 어떠셨는지. 근데 제가 잭 블랙 너무 좋아하거든요. 팬이잖아요. 예, 저 너무 진짜 팬이잖아요. 예. 막 스크로브락부터 뭐 감독님. 감독님 우리말 참 잘하시는데 한 말씀. 이나영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어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예. 처음에 첫 미팅할 때 이제 만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될지 찍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이런 영화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하면서 그 프랑스 영화 감독 에릭 로메르의 어떤 스틸컷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게 딱 통한 네, 거죠.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순간 기적 같은 생각 이런 건 아니었고 뭔가 잘 좋게 가겠구나 참 좋다. 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 되게 보셔서 되게 편안하고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아마 엄청 연기를 이렇게 거기까지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고민이 정말 대본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은 엄청 이렇게 네. 대본을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뭘 너무 했나 싶고, 또 그럼 좀 안 해볼까 했는데 너무 안 했나? 그 고민의 연속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놀랐어요. 같이 작업하면서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지? 이렇게 대사 톤 이런 게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지? 네, 그래서 정말 감탄했었어요. 맞아요. 예, 이번 박하경 여행기를 통해서 아마 또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녀의 연기에 감탄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끝인사를 좀 드려봐야 되는데 사실 요즘 뭐 드라마, 영화, 웹툰 등 콘텐츠 홍수 시대입니다. 예, 이 홍수의 시대에 박하경 여행기를 꼭 봐야 하는 관전 포인트 또는 매력 포인트를 포함해서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제가 빨리 할게요. 네, 이나영 씨부터. 그냥 다들 굉장히 그냥 빠르게 지금 특히나 최근에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우리가 정말 잠시라도 약간 멍 때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랬을 때 거하지 않게 그냥 편안하게 보면서 그냥 그 안에 같이 뭔가의 공감, 뭐 이상한 감정들, 그냥 이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을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쉽고 가까이서 그냥 볼 수 있는 작품이어서 그냥 편안하게 네, 거하지 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 끝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끝인사를 네, 정말로 그냥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얼굴 보러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필 감독님. 네, 항상 진심으로 이렇게 작업 준비하거나 대본 작업할 때나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빈둥빈둥 놀 때 제가 뭐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기자님들 기사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아 오늘은 누가 캐스팅 됐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 기자님들 이렇게 기사 보면서 네, 업계 맞아요. 소식도 듣고 늘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네네네 예. 아 이렇구나 이렇게 잘 리스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문득 제가 작업한 게 나오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예, 우리에게 좋은 소식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소식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 중이십니다. 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아쉽지만 오늘 박하경 여행기 언론 초청 시사 간담회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바로 내일이에요. 24일 오전 11시에 1화부터 4화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5화부터 8화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